이제 강원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 국방부가 군납 전자조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걸 두고 좀 도내 시장 군수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이게 뭐길래 반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군납 전자조달 시스템이 이제 얘기가 되는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군인들도 SNS나 뭐 이런 걸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문화가 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최근에 뭐 이제 장병들이 먹는 급식에 대한 사진과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심각하게 부실 문제들이 좀 지적이 됐어요. 네. 이제 한참 훈련을 하고 또 건강한 청년들이 먹기에는 너무 영양소도 부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서 이제 국방부에서도 이런 급식 관련된 부조리를 좀 해결하겠다라는 방안으로 그걸 대안으로 제시를 했던 게 군납 전자조달 시스템이에요. 이제 네. 기존에는 거의 지역에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뭐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농수축산물들을 거의 이제 뭐 계약을 해서 급식 납품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이 시스템을 저희가 학교에 급식을 납품할 때는 경쟁 입찰을 하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방식을 군 급식에도 도입을 좀 하자라는 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군 전용으로 변형을 해서 군납을 할 때 이제 입찰 경쟁을 해갖고 우위에 있는 농산물들을 갖고 와서 이 군인들의 입맛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맞출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런 뭐 질을 좀 높여보자라는 방향으로 추진이 된 게 그 군납 전자조달 시스템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듣고 궁금했던 게 지역산 군납 식자재로도 훌륭한 급식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게 그렇게 대책으로 나온 건지가 좀.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을 보면 그 25조 3항에 보면 국가는 접경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말이 들어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령에 대해서 아무런 개정이 없이 섣불리 조달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거는 약간 법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두 번째 고민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면 단순하게 생각해봤을 때 지금 뭐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뭐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닭고기 값이 뭐 떨어지면 무조건 군대에 집어넣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건데 마찬가지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면 입찰 단가를 낮게 써내는 사람이 낙찰되는 방식인데 과연 급식의 질이 더 좋아진다고 담보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고요. 이거를 급격하게 그 조달 방식으로 그 전자 입찰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반대한다라는 것이고 지금 장병수는 줄어들었는데 국방비나 식사비는 정해졌는데 사람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충분히 질 좋은 양식을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최근에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전국 농민의 총연맹회에서 아마 기자회견을 할 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농민들이 저가 경쟁에 좀 짓눌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우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천군이 좀 주도적으로 많이 좀 이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는 이미 접경 지역에 농산물이 공급이 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접경 지역으로서 떠안고 사는 각종 규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보상이랄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주고 있고 우리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그 접경 지역 특별법 이런 하위법에 우리 농산물을 쓰기로 명시되어 있는데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금 뭐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뭐 실력 행사라고 하죠. 좀 이렇게 상경 집회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개최할 조짐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먼저 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 최소한 좀 이런 거를 추진하려고 했을 때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견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제대로 짚어보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이미 지금 뭐 일부 육군 2개 사단 정도에서는 제가 알았을 때 이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하고 있어요. 시범 운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지역의 경쟁 입찰이 아니었던 방식으로 했다고 해서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그게 아니라 이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이 입찰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시범운행 해야 되는 지역에서 논란이 너무 많아서 기존대로 수의 계약을 하고 있는데 방식을
그 경쟁 입찰을 하면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도내에 있는 모 분부대인데 거기에도 이제 시범은행 대상에서 하는 방식을 논란 때문에 수의 계약을 그대로 진행을 하되 가격 단가를 낮추는 모양새를 찾기 위해서 수입산 용류를 드리기로 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경쟁 입찰에 따라 가격 단가는 낮춰지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군인들이 먹는 식재료는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제 생각에도 이런 어떤 뭐 경쟁 입찰을 하기보다 농산물도 다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등급 이상을 좀 뭐 납품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품성의 질을 높이는 고민들이 네.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내부 관리 시스템을 좀 개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또 다른 피해가 나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접경지역 이슈 중에 하나가 최근에 군장병 국민지원금입니다. 이게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사용하는 지역을 두고 이게 좀 실효성이 적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병들이 받은 이 국민지원금을 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일단 군인들이 제일 많이 돈을 쓰는 곳이 군대 내에서 영내에서 네. 제일 많이 쓰는 곳은 단연 우리 PX라고 불리죠. 군 마트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거를 듣고 기사를 찾아봤는데 군 마트에서 못 쓰더라고요. 그럼 일단 영내에서는 못 써요. 그리고 그럼 휴가를 나가서 우리 주민등록지 거기 가서 써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외출 외박 제한이라든가 네. 이런 거 되면은 올해 말까지 써야 되는데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 중에 가장 큰 게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네. 그게 또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저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라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네. 이런 데서 이제 정치력을 발휘해야죠. 정치인들이 행정안전부에 압박을 놓고 뭐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전화도 많이 돌려가지고 차관들한테 전화도 하고 빨리 해결해달라. 비단 강원도 접경지뿐만 아니라 포천, 연천, 파주 이 접경지 그 정치권이 다 연합을 해서 융단 폭격을 해야 됩니다. 융단 폭격을 해서 하루빨리 바뀌게. 이게 지금 이거 보고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기사를 네. 보고. 그러면 이게 벌써 재난지원금이 몇 차까지 온 건데 그 앞에도 다 이랬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이걸 왜 지금까지 아무도 건들지 않고 해결을 못하고 있었지?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였으면은 저기 지자체에서도 이런 장병들이 못 쓰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은 좀 같이 이런 연대 잘하잖아요. 저희 강원도 내 지자체들도 접경 지역은 연대 해가지고 우리 저기 병사들은 여기 안에서 쓸 수 있게 하자라고 했으면은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 이번 국감 때 행안이나 국방이 지리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행안위에서는 지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꼭 들어서 해결책까지 받아내야 돼요. 네. 군장병 입장에서도 불편할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접경 지역이 많은 강원도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뭐 국민 지원금을 떠나서 군인 주소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돼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1년 6개월 정도로 줄어들긴 했지만 기존에 뭐 2년, 3년의 군 복무를 하는 시기에도 이 군인들의 주소지는 다 기존 생활지 중심이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뭐 강원도는 그거에 따른 어떤 국비라든가 이런 것도 받을 수 없었지만 기반 시설은 그 기간 동안 모두 같이 누려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준비를 또 그 인원수에 맞게 지역에서는 기반 시설을 갖춰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인 주소지에 대한 고민부터 네. 일단 군인들이 군복무 기간에는 그 지역에 주소를 두게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눈 이야기를 한 줄 평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네, 뭐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군인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걸 느껴서 대한민국 면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가 옛날에 여담으로 네. 이 면제를 당한 거에 너무나 제가 좀 이상하고 네. 좀 죄송해서 그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그 면제자 모집한다, 면제 봉사단을 만들겠다 올렸다가 정말 쌍욕을 먹었어요. 정말 평생 먹는 걸 누구 놀리냐, 난 뭐 내일이면 끌려간다, 뭐 나 갔다 왔는데 누구 엄청 욕을 먹고 찾아내라, 제 글 올리네. 그래서 진짜 거의 너무 놀랐는데
약간 지금도 그런 마음은 갖고 있거든요. 그 면제를 하신 분들이 국가의 국군 장병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면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국군 장병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한 주평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네. 기자님. 저는 뭐 좀 국내 부조리가 좀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책이랑 드라마에서 봤던 문구 좀 묵직한 거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좀 사과 상자에 들어있는 사과 중에 한 개만 썩었어도 그 사과 상자는 썩은 사과가 든 사과 상자다라는 거. 저는 뭐 사실 일단은 군인도 그 한참 혈기왕성한 청년들을 일정 기간 군복무라는 틀에 가둬놔야 되는 군인들도 그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뭐 지역 발전이라든가 경제 활성화에 제약을 받는 접경 지역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희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분들이 뭐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악어와 악어새 뭐 같이 공생해 나가야 되는, 같이 상생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반에는 국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뭐 사자성어로 순방치안이라고 하죠. 네. 뭐 이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이 두 군인도 접경지도 희생이 없으면 결국에는 국가 그리고 저희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두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노력을 전 국민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강원도 지역 주민 편에 조금 더 서서 지역 주민과 함께해야 국방개혁 성공한다라고 하겠습니다.